도대체 나랑 왜 살아? 내 말은 들리긴 해. 지아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입을 닫았습니다. 준우의 등 뒤로 흐르는 차가운 침묵은 지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됩니다. 이 장면, 혹시 여러분의 어제 모습은 아니었나요?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요? 아니면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준우의 뇌는 생존을 위해 당신을 차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지아의 뇌는 살기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뇌회로의 충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뻔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거실에서 벌어지는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멈춰줄 인지과학적 블루프린트를 공개합니다. 왜 T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동굴로 숨어드는지, 왜 F는 무시당할 때 뇌에서 물리적 통증을 느끼는지 그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이해 못할 것 같던 상대방의 침묵을 나를 향한 배려로 번역하는 법을 완벽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 차가운 침묵의 늪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우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숫자들은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지만 그는 결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에게 지금 지아의 목소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걱정이 아니라 과부하가 걸려 연기가 피어오르는 뇌에 던져지는 폭탄과 같습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모든 에너지를 문제 해결이라는 단 하나의 회로에 쏟아붓고 있을 때 지아의 질문은 그 회로를 단서시키는 치명적인 오류일 뿐입니다. 그는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단지 고장이 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벽을 세우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벽 너머에서 지아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준우의 세계는 지금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 위로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마치 폭풍우처럼 그의 시신경을 때리고 뇌는 그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모든 가용 에너지를 끌어쓰고 있습니다. 이때 준우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전용 처리 상태라 부릅니다. 준우와 같은 T사고형 성향의 인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들의 뇌는 배회측 전두엽을 중심으로 한 과업, 긍정 네트워크를 극도로 활성화합니다. UCLA의 다리오 나르디 박사는 자신의 저서 성격의 뇌과학 The Neuroscience of Personality에서 이를 흥미로운 실험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이 진해파 측정 결과 T 성향의 사람들은 복잡한 논리 문제를 풀 때 뇌의 다른 영역으로 가는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분석과 추론에 필요한 영역만을 푸른빛으로 강렬하게 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준우에게 말을 거는 것은 마치 100%의 연산 능력을 쏟아붓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전원을 강제로 뽑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지아가 문 밖에서 던지는 무슨 일이야? 라는 다정한 질문은 준우의 뇌에서는 따뜻한 관심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추가적인 인지부하로 입력됩니다. 언어화는 뇌에게 매우 고차원적인 작업입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고 감정을 단어로 치환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내뱉는 과정은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를 풀기도 벅찬 준우의 뇌에게는 시스템 크래시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오류 메시지일 뿐입니다. 준우가 침묵하는 것은 당신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무너지기 직전의 관계와 자신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외부 세계로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동굴 안에서 인지적 생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준우는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공들여 쌓아온 논리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침묵은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구시키고 싶다는 그만의 가장 절박한 방어 기제입니다. T의 동굴은 차갑고 어둡지만 그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 뜨겁게 해결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굴의 문을 굳게 닫을수록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지아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준우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그 침묵이 지아의 뇌에게는 어떤 치명적인 신호로 전달되는지 우리는 이제 그 반대편의 세계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준우가 내버려둬라고 말하며 입을 닫은 순간 지아의 세계는 급격히 온기를 잃고 얼어붙습니다. 지아에게 그 침묵은 단순히 바쁘다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상대의 영역에서 지워졌다는 근원적인 거절의 신호입니다. 지아는 지금 거실 한복판에 서 있지만 마음은 마치 아무도 없는 우주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지아와 같은 F감정형 성향의 사람들에게 관계의 단절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섭니다. UCLA의 사회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는 혁명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fMRI를 통해 뇌를 관찰한 결과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거절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인 배측 전적 대상 피질이 신체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즉, 지금 준우의 침묵을 마주한 지아의 뇌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칼로 베인 것과 같은 물리적 통증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아의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은 쉴 새 없이 준우의 상태를 읽어내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 보일 때 F의 뇌는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복제하여 똑같이 아파합니다. 지아가 준우에게 무슨 일이야? 나랑 이야기해라고 끊임없이 말을 거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자신의 뇌에서 울리는 비상벨을 끄고 싶은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이때 지아의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극도로 활성화됩니다. T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를 차단한다면 F는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타인과의 연결망을 풀가동합니다. 지아에게 대화는 해결책을 찾는 수단이 아니라 뇌 속에 불안하게 요동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잠재우고 안도감을 주는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아는 비참해집니다. 자신이 건네는 그 따뜻한 차 한 잔,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가 상대에게는 방해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녀의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해라는 그녀의 말은 사실 나를 혼자 두지 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해줘라는 간절한 구원 요청입니다. 하지만 T의 뇌는 문제를 보고 F의 뇌는 사람을 봅니다. T가 문제를 고치려 동굴로 들어갈 때 F는 그 동굴 입구에서 버림받았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평행선 같은 뇌의 회로 차이를 극복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서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뇌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가장 과학적이고도 따뜻한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뇌가 마침내 평화를 찾는 법. 그 구체적인 솔루션이 지금 공개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까? 혹은 왜 저 사람은 나를 귀찮게 할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의 뇌는 어떤 생존 전략을 선택했는가? 갈등의 해소는 상대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뇌 사용 설명서를 읽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의 정서 조절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적 결과에 도달합니다. 이를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지금 이 거실의 비극을 뇌과학의 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첫째, T를 위한 솔루션, 동굴의 문에 표지판을 세우는 법. 준우와 같은 T사고형에게 필요한 것은 동굴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 안에서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되 밖에 남겨진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안전 신호를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버드대 심리학자 매슈 리더먼이 제안한 정동 라벨링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단어 하나로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활성도가 줄어들고 이성적인 전두엽이 다시 통제권을 잡게 됩니다. 준우는 이제 입을 닫는 대신 단 10초만 에너지를 내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아야, 나 지금 프로젝트 문제 때문에 내가 과부하 상태야.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회로를 복구할 시간이 딱 1시간만 필요해. 11시에는 동굴 밖으로 나갈게. 이 문장은 지아의 뇌에 거절이 아닌 예고된 복귀라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T에게 침묵이 효율이라면 대화의 예고는 관계를 지키는 가장 논리적인 보험입니다. 두 번째, F를 위한 솔루션, 안전기지가 되어 기다리는 법. 지아와 같은 F감정형 성향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준우를 동굴 밖으로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가 강조한 안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아는 이제 자신의 불안을 준우에게 투사하는 대신 자신의 뇌를 스스로 진정시키는 자기조절의 기술을 발휘해야 합니다. 상대가 침묵할 때 느껴지는 그 물리적 통증이 사실은 내 뇌의 오작동일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침묵하는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상황을 재정의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준우의 책상 옆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두고 나오세요. 이 작은 행동은 준우의 뇌에 너는 안전하다. 나는 여기서 너를 지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를 보냅니다. F의 다정함이 강요가 아닌 환경이 될 때 T의 뇌는 역설적으로 더 빨리 긴장을 풀고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결론 서로 다른 두 뇌가 만드는 화음. 준우가 지아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교차합니다. 준우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의 도파민을, 지아는 다시 연결되었다는 안도감의 옥시토신을 선물 받습니다. 결국 T와 F의 동거는 충돌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진화입니다. T는 F를 통해 세상에 논리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음을 배우고 F는 T를 통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배웁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실에 침묵이 흐른다면 혹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잠시만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의 뇌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과학이 제안하는 가장 따뜻하고도 과학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단순한 성격의 차이를 넘어 뇌과학의 지혜로 더욱 단단해지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